보람차게 노는 보람차게 놀기 위한 라디오 보노보노 라디오 시즌 3 곱게 쓰자 프로젝트. 오늘은 날씨가 무지 덥네요. 더웠다 비왔다. 혹시 우리를 단짠 숙성시키는 것인가? 이 여름이 지나면 멋있게 익어갈 우리들의 이야기. 은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후. 유후. 오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말버스 2번이 잘 안 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알집처럼 압축돼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득그득. 요즘 알집 많이 안 쓸 텐데. 그럼 뭐 쓰나요? 글쎄요. 요즘은 그 압축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다 윈도우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따로 그렇게 안 쓰고요. 저는 반디집 쓰고 있어요. 와, 세상에 웬일이니 진짜 옛날 사람 인증됐네. 지난번엔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엄청 더워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비가 한두 방울 뜯겨요. 지금 내리기 네. 시작하나요? 한두 방울 똑똑 뜯깁니다. 네. 뜯기다는 표현은 또 되게 참신하네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 아니신가? 서울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에 대한 그 표현들 중에 비가 이렇게 한두 방울 톡톡 떨어지는 거 비가 뜯기다라고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흔히 안 쓰는 비에 대한 표현 중에는 비를 긋다? 긋다? 응.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비를 잠깐 피해 있는 거를 비를 긋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내려요. 그래서 어디 처마 맞아요. 밑에서 비를 긋는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저도 그 프로그램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조인성이랑 조승우 나오는 드라마인데 되게 저도 감명 깊게 본 영화였고요. 그게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나이를. 와, 저 그거 세상에 저 그거 보면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진짜 그때 거의 엄청 오래전 아닙니까? 네, 거의 손예진 그리고 조인성, 조승우가 거의 신인급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서 이렇게 옷 뒤집어 쓰고 막 맞아요. 달리는 그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뜨르르르 막 너에게는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보는데 왠지 아시나요? 아니요. 바이올린 케이스. 이 악기는 이렇게 놔두고 이 사람들이 막 자기네 머리통만 가리겠다고. 아니 그거 가려봤자지. 아이고 세상에, 지금 악기를 막 달랑달랑 하면서 막 열라 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매우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같으면은 진짜 온몸을 웅크려가지고 악기를 아이고 내 해금 이러면서 달렸겠죠. 방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저 그 케이스 안단 말이에요. 진짜 와,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세상에. 막 자기네들 정수리만 가리면 제일인가. 그 다 어차피 맞을 거면서. 만약에 전 손예진이랑 같이 간다면 바이올린을 던지고라도. 어떻게 그래요? 괴로워. 정말 그 명장면이 이게 악기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괴로운 장면이라고요. 또 그런 해석이. 네. 이래서 영화를 인강 본다는 느낌으로 보신다고. 아닙니다. 저 최근에 그거 봤어요. 어떤 거? 밀수. 네. 그거 아직 개봉 전인데. 그 시사회 했다고 들었었는데. 네, 시사회 가서 봤는데요. 잘 나가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렇게 당첨이 돼서 봤는데, 스포를 하면 안 되겠죠? 스포는. 제 생각엔 그 은하님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니까. 정말. 이게 뭐랄까, 물론 개연성 있는 장면이나 너무 잔인했다. 15금인 게 의심스럽다. 너무 잔인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이런 말 기준이 썼잖아요. 낮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쪼랭이일 수도 있지만. 아니, 뭘 그냥 몇 대 이렇게 때리고 말지 그거를 막 꽥꽥 막 이러면서 막 칼로 푸샥샥 아우 세상 웬일이니.
그 감독님이 아마 도둑들인가? 그 에. 감독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저 그래서 반은 눈 감고 봤어요. 네, 확실히 은하님의 그 취향이랑은 정말 다른 영화였을 것 같아요. 저는 클래식 막 이런 거, 막 그 막 뽀송뽀송하고 막 무슨 그 극중 전개의 최대 갈등이 뭐 그냥 뭐 인간관계의 갈등, 막 저 녀석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막 얼숭덜숭 뭐 이런 거 정도가 괜찮지, 막 요 놈을 죽이고야 말겠어? 푸슉푸슉 이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 요즘 영화가 좀 세긴 해요. 수위가 많이 세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평균치가 올라가서 맞아요. 옛날에는 정말 19금 간당간당한 것들이 15세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뭔가 너무 이게 참 아까 이 단짠단짠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모든 게 다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영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를 그걸 보고 좀 깨달았는데, 이게 시사회 보러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막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개인적인 평론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게 특히 한국 영화에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뭐랄까 너무 자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악귀가 딱 맞아야 돼. 요런 게 있고 스토리를 뭔가 막 악귀를 맞추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피곤한 게 삶의 한 부분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보여주잖아요. 되게 막 세밀하게 세세하게 보죠. 그게 저는 피로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 어느 하루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막 이런 크다란 것들을 이제 팍팍팍 편집해서 보여주잖아. 아이고 이거 팍팍 하면은 이거 팝필터가 약간 고개를 없어가지고 돌려서 박 보여주잖아요. 이게 거센 소리 파열음. 네. 비읍. 거센 소리 파열음은 피읍. 그래요? 네. 비읍은 예사소리. 어쨌든 비읍이랑 피읍에서 팡팡 터지니까. 그렇죠. 이게 파열음 그쵸. 이게 양순 파열음이라서 그게 잘 들립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잘 돌아오시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증폭되니까 이게 피곤한 느낌. 네. 그리고 그게 시각적인 요소나 스토리적인 요소도 그렇지만 청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전 또 피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냥 에잇 푸슉푸슉 이게 아니라 뭔가 싹 요런 막 엄청 리얼한 소리. 막 그러고서 막 피가 뚝뚝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웬일이니? 막 너무 무섭잖아요. 와 세상에 그래서 귀 막고 눈 감고 보고 왔습니다. 이게 뭐람. 같이 공포 영화를 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사람 성격이 몹시 못됐습니다. 와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본 게 주온이란 공포 영화인데 와우. 그때는 저도 공포 영화에 대한 그런 내성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며칠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못 덮고 자고. 아이고 어이해. 저는 그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내성이 없는 한 마리 그 슬라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성을 키우려고 억지로 막 봤더니 요즘은 좀 이제 영화구나 이렇게 됐어요. 왜 내성을 키워야 되죠? 뭔가 좀 자존심 같은 게 있었다고 할까? 무릇 다양한 종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만 제일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닙니까? 아니 살면서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참나. 자기 만족이죠. 아니 왜 이상한 데서 자기가 나는 공포 영화를 이만큼 잘 보거든 깔깔깔 이런 자기 만족인가요? 네네. 나는 그런 데는 만족 안 느낄래요. 그냥 난 쪼랭이로 남을 테야. 네, 어쨌든 넘어가죠. 우리 아직 이제 근황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영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을 해서 이제 방학 특강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특강까지 하셔요? 어머 웬일이니? 방학 특강이라서 차수는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어머나. 수업료 받은 것보다 그 보드게임 사는 게 더 많이 들어서. 그거는 저기로 보조를 안 해주나요? 학교 예산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서구나. 뭐야. 그런 게 또 있어서. 참나 어이가 없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요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내가 쓰려면 그 학교 예산 갖다 가면 되지.
어쨌든 그냥 뭐 자기 만족이 굉장히 아까 그래서 공포 영화도 그렇고 당근에서 정말 싸게 사고 있어요. 아, 거의 한 반값에서 한 80%까지 싸게도 사더라고요. 오, 또 이런 또 깨알 같은 루트가 네, 은하님 근황은 어떠세요? 제 근황은 끝이에요. 이걸로 없어요. 끝이에요? 아, 목표가 있다면 예. 초등학교 10개로 늘리고 싶다는 거. 오. 아니 근데 보드 게임도 특강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용산에는 아직은 수요가 많이 없는데 그 음. 다른 구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특히 요즘 핫한 강남에서는 꽤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래요? 노이해. 진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일님이랑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긴 한데, 아이고, 이게 다 뭐람? 껄껄껄. 아니, 무슨, 보드게임을 헤헤헤 하면서 보드게임을 보면서 막 공포영화를 헤헤헤 하고 보는 우리 음습한 네, 성일님. 아,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런 보드게임을 통해서 그런 사회성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점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냥 저는 사회성 없을래요? 아,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그 자라나는 새싹들이 아직. 아이고. 아, 보드게임. 아니, 난 그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드게임을 시작하려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시작도 못 하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사람을 구해야 되고요. 아, 한 그쵸. 4명, 최소 4명 구해야 되고 또 장소,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막 머리 쓰는, 요새 머리 쓰는 게 왜 이렇게 귀찮아? 그 한글로 하는 게임도 있어요. 어머, 그래요? 나중에 그런 거 초성으로 해서 점수 맞추는 그런 거 있거든요. 아, 뭐 초성에서 뭐 이응 히읗 뭐 이런 거 하면 막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자음 모음 맞춰서 단어 만들고. 그럼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또 혼자 하면 어휘가 많이 없으니까. 하긴 그래. 그건 참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근황 또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아, 또 이제 보드게임 수업으로는 좀 생계가 부족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군데 연락이 와서 그 스케줄 인기쟁이. 조정을 하는데 아이, 사람들이야 뭐. 오. 그래봤자 시급받아요. 최저임금. 왜 최저임금 10,000원 안 주는 거예요? 아, 정말 화나 죽겠네. 저는 뭐 비 온다고 취소돼, 뭐 한다고 취소돼 아주 그냥 재밌답니다. 껄껄껄껄. 자, 그럼 이제 예. 은하님의 근황으로.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할 말이 많으시다고 기대 잔뜩 하고 있습니다. 아, 근황만으로 2시간 가득 채우죠. 네. 적당히 자를게요. 공연 일정이 엄청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공연 일정을 잡을 때 잘 뭐 협의를 해가지고 테트리스 맞추듯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뭐 하나가 틀어지거나, 그러니까 뭐 하나가 연기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게. 네. 이게 취소되는 건 속상하고 연기되는 거는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가 없으니까 연장되는. 그니까요. 근데 이게 네, 이거 굉장히 이게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이번에 수해 피해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연이 취소됐구나. 네. 그 얼마 전에 싸이가 SNS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뭐 날씨가 좋아서 뭐 공연이 잘 됐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싸이 욕을 무슨 엄청 일이야? 먹었을 거예요. 와. 그래서 아마 사과 그거 했을 거예요. 사과 SNS를 남겼어요. 사과문을 게재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잠깐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참 빛과 어둠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와, 그러게요. 이게 그냥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뭐 재난이 있거나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거나 하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인데 그럴 때 제일 먼저 공연자들이 잘리는 게 네, 그게 참 맞아요. 슬픈 일입니다. 이게 뭔가 추모 연주회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맞아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취소하고 봐요. 그러면은 공연자들은 굶어 죽어요. 맞아요. 생계가.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에 밥이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참 그런 점이 참 되게
고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야외 공연은 다 음, 날라갔거든요. 맞죠. 그렇겠다. 네, 야외 공연은 다 취소되고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일들 때문에 이제 다 취소가 되는 날은 막 엄청 쨍쨍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공연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내내 집에 있었답니다. 호호호. 그래서 방송을 이번 주에 하시자고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전날에 막 취소되고 막 이래가지고 참 뭐 그런 그게 참 슬픈 일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게 공론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공연자들은 특히나 거리 공연자들은 약간 귀걸이 같은 존재가 아닐까. 있으면 예쁜데 없어도 되는 거야. 맞아요. 뭔가 꼭 필요한 그런 거 같은 느낌이라 참 근데 이 한 마리 귀걸이는 옵니다. 네,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모두가 그런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 공연자층은 애도 더하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잘못은 이제 다른 데 있는데 왜 눈물 난다. 예,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일정 조정하고 막 이러고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여수에서 낭만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요. 여수. 예. 근데 이게 또 수요일 공연이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만 하게 됐어요. 여수까지 가는데. 네. 아쉽다. 그래가지고 거기 주최 측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또 잡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방금 전화가 온 게 목, 금에 어떠냐. 이게 프로그램이 수목 프로그램 하나 있고 금토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금요일 프로그램을 하나 빼서 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금요일 저녁에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주 스케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에 인천이랑 강릉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근데 밤 10시까지 여수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가야 하는가. 헬기 타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오리를 타야 되는가 KTX를 타야 되는가 막 오만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네. 네. 진짜 고민이 많으시네. 배를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KTX 막차를 타고 용산역에 밤 12시 25분 막 이렇게 도착을 하면 어떻게 뭐 걸어서 집에 오든 뭐 어떻게 우두루당당 해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날에 인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인천에 갔다가 바로 KTX 또 타고 강릉 갔다가 그게 9시 공연이거든요. 강릉 공연이. 밤 9시 공연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밤 늦게 이제 서울역에 다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바로 다음날에 해운대로 내려가요. 해운대에 내려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여수, 인천, 강릉, 해운대. 와, 네.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도네. 그치만 못 논다는 거. 깔깔깔깔깔. 네, 이런 것이죠. 하하하 신난다. 요즘 제가 서울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큰일 나요. 그럼 비 피해 때문에 철로들이 많많이 복구가 안 되거나 혹은 위험한 그런 철로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의 새마을호 이런 거는 막 180 최대로 많이 본 게 90몇 분 지연, 120분 지연 막 이런 것까지 있었거든요. 와, 세상에. 요즘 어떡해. 조금 이제 오늘은 좀 지연이 없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좀 그래서 KTX 타실 때 지연은 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아이고, 이번 세상에. 주까지는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래요? 근데 또 비 오면 또 지연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오리를 타고 가야 되나. 네. 청취자분들, 오리는 제 차 이름입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보니까 여수에서 인천까지 토요일 날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5시간 56분 걸려요. 엄청 막히나 봐요. 와. 자동차로? 예. 그래서 그러면 새벽 5시 반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와, 그럼 나는 너무 피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5시간을 가서 연주를 후두루딱딱 한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이렇게 KTX 타고 강릉을 옹행옹행. 네.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일정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셨네요. 이게 그렇게 안 잡고 싶었는데 이게 공연이 하나가 사라지고 연기가 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저는 주말 내내 놀았죠. 저번 주말에는 내내. 네. 뭔가 이게 참.
심심하시면 보드게임 하시러 오세요. 뭔 소리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몹시 머리가 아픕니다. 껄껄껄. 네. 휴. 자, 기운을 내죠. 네. 아, 오늘 신청곡은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신청곡은 자 이게 뒤에 하나요? 네네 뒤에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근황이 궁금하셨을 청취자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길 약속하면서 이제 좀 행복한 소식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몹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노보노 라디오 시즌 3 곱게 쓰자 프로젝트.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제를 정하고 각자 준비해오는 글을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이번 방송에 은하님께서 주제를 설명해 주시면요. 네. 차다입니다. 차다. 네, 차다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은 단어잖아요. 네, 저도 그냥 문득 골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되게 많더라. 그쵸. 근데 뭐 보통 여름이니까 뭐 차갑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성일님의 글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 어떤 그래요? 내용일까?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아니 왜요? 아우 갑자기 부끄러워져가지고. 아닙니다. 아니 왜 성일님도 글 오도롱롱하게 잘 쓰시잖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번엔 글을 짧게 써보려고 오. 시 비스무리하게 적어봤는데 오. 이거를 드르드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기대됩니다. 요 뭐 빵빠레 효과 이런 거 없나요? 빰빠바밤 뭐 이런 거. 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왜냐면요, 은하님 뒤에 읽으면 제 글이 한없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는 몹시 비루합니다. 껄껄껄. 네, 읽어볼게요. 주제, 차다. 차가운 보름달빛이 밤하늘을 채우면 홀로 창가에 앉아 술 한 잔으로 달래려나. 술잔을 비울수록 그리움이 가득 찬다. 그리움이 쌓일수록 그대 모습 떠올라. 난 그저 바라건대 차디찬 손 따스하게 잡아주길. 이마저 채우지 못한 소망이라 허기진 사랑을 금붙이로 채우려나. 억지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시간, 내일은 또 어떻게 채울까? 쓰러지듯 잠들다 아침이 오면 다시금 무거운 목을 채우고 오늘도 햇빛을 향해 걸어간다. 네, 요 정도입니다. 박수 짝짝 우드르닥닥. 아니 무슨 술을 그렇게 전 술 안 좋아해요. 혼술은 안 먹어요. 아주 그냥 이거 아주 그냥 약주를 그냥. 근데 네. 오, 멋진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시금 무거운 목을 채운다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넥타이 하는 거를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 금붙이로 채운다고 했으니까 그런 약간 공허한 마음을 삐까번쩍 휘황찬란한 목걸이로 그런 걸 채우다 보면 목이 무거울 거고요. 또 이런 잠을 못 자니까 그런 피곤함이 목에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어봤어요. 오,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의 시적 화자는 목걸이를 한 사람이군요. 약간은 그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외로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남성들도 외로움을 더 많이 하겠지만 그 당근에 그런 거 있었어요. 불면증 때문에 술 한 잔씩 먹고 잔다고. 그래서 당근에 별의별 글이 다 올라오네요. 그런 거 있어요. 막 주저리 막 신세 한탄 하시는 글도 있고. 맞아. 저 당근에 누가 벌레 잡아달라 그래서 벌레 잡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받았어요. 오, 세상에 이것을 일컬어 그 개이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개꿀. 오, 세상에. 근데 벌레를 10,000원에 잡아주신다고 하면 저는 모실 것 같아요. 저는 벌레가 집에 나타났는데 혼자 사는데 벌레가 근데 10,000원에 이렇게 잡아주신다 그러면 나는 제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모실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 벌레가
와, 네. 곱등이 친구. 네. 아, 곱등이 친구 왜? 이렇게 뽕뽕 뛰어다니고 약간, 저는 네. 그 사체 처리반이었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그분이 다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오, 세상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당근에 급하게 아, 올리셔가지고 그래도 죽이기까지 했으면 괜찮지 않는가. 하긴, 근데 이게, 이게 아, 사람마다 그 내성이 달라서 그렇죠. 저는 벌레 그냥 이렇게 제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벌레네 하고 그냥. 네. 근데 저희 언니는 막, 끄익, 벌레, 끄익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저는, 껍데기 친구 안녕? 그냥 뭐, 이렇게 꼽등꼽등? 이러고 그냥 가고 그냥, 콩벌레 친구. 근데 이제, 퀴레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퀴레, 그 네. 당근 보면 이제 그걸 퀴레를 전문적으로 잡아주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우와, 세상에 설렜다. 그분이 야, 한 7번째 잡았다고 막 그렇게 글을 올리시더라고. 쏠쏠하다고 자기가. 야, 세상에. 이게 그 바퀴벌레라고 하면 너무 딱 그 이미지가 확 생각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말로 바퀴라고 엄마는 그런데 그것도 이미 여러 번 쓰인 말이라서 너무 이미지가 확 확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2음절, 3음절을 따서 퀴레라고 하면 왠지 퀴레. 프랑스 말 같고 좀 더 정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퀴레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적응되면 또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 근데 퀴레는 도저히 친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걔네도 우리 싫어하겠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음. 아니지, 자기 몸보다 엄청나게 커다란 막 괴물이 막 너를 잡아서 죽이겠어 말해서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퀴레도 막, 응? 막 이렇게 막 나타났을 때 막, 아이고 세상에 저게 뭐야 하고 막 비명 지르는데 걔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인간 봤어 그러면 막 그러니까 일찍 다니지 말랬잖아 막 이러면서 혼난다고요. 그래서 밤 늦게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일찍 다니면 인간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말해서 막 회초리 때린다고요. 애기 퀴레가 엄마 퀴레한테 막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막 우리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온다고요. 이거 무슨 영화인가요? 참 이게 뭐람. 네. 어디 있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러게요. 이 아름다운 시를 갖다가 세상에 어디서 퀴레까지 나오다니. 그래서 잠 못 드는 한 여인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오.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부끄러워. 아니 왜요? 왜? 그래도 햇빛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약간 네. 오늘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약간 엔딩은 해피엔딩이라고 희망을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햇볕 많이 받으면 밤에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약간 생각했고요. 역시. 그 밤하고 낮에 그런 대비를 좀 주고 싶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집어넣어봤어요. 둠칫.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제 은하님 글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으악, 네. 네. 준비하시고. 네, 그러면 신청곡 듣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였죠? 은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네. 네. 요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핫한 노래인데 마츠바라 미키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Stay With Me라는 곡인데 90년대에 이 흥성하던 일본의 시티팝. 네. 황금기의 일본. 그쵸. 황금기의 일본이 이렇게 싹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요즘 시티팝에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신나게 듣고 있는데 뭔가 들으시면 약간 무언가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약간 막 엄청 화려한 밤거리지만 맞아요. 약간 아련한 느낌도 있는 곡입니다. 아까 성일님의 작품이랑도 비슷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 금붙이로 채웠으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면 네 신청곡 제 신청곡이죠. 네, 마츠바라 미키의 Stay With Me.
보람차게 노는 보람차게 놀기 위한 라디오 보노보노 라디오 시즌 3 곱게 쓰자 프로젝트. 네, 노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은하님 아. 글 듣기 전에 한풀이 하고 가세요. 와, 이 노래 들으면서 지금 완전 또 둠칫둠칫 했는데요. 유후, 두둥당당. 네, 뭔가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뭔가 약간 아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참 좋은데, 제가 요즘이라, 예, 요즘. 최근, 요즘. 네, 요즘 이제 뭐 90년대 시티팝, 일본 시티팝 노래 많이 듣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럼 혹시 설마 내가 예전에 듣던 90년대 그 일본 애니메이션 OST가 있나?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또 여기서 오타쿠 감성. 이것도 덕후 감성 또 이것도.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네, 매우 평범했는데요. 네. 네,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유튜브에 남아있는 게 많이 없던데, 그, 마법기사 레이어스 아세요? 저 그 노래 주제곡 알아요. 그게 한국어 버전 말고 일본어 버전. 일본어 네. 버전.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촌 언니가 엄청 오덕후여가지고 막 그런 노래를 자주 들었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세상에 몇십 년이 조금 지나 500년 지나서 조금 지나서 네, 유튜브로 그 노래를 듣는데 그때 이제 운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유튜브로 그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세상에 눈물이 줄줄. 와, 정말 그때 추억을 듣는 느낌이랄까요. 와, 세상에. 근데 뭔가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되게 곱게 포장이 돼서 그쵸.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왔다 갔다 다닐 때도 막 일본 애니메이션 OST를 막 이제 들으면서 가는데 되게 덕후 같은 거. 그 정도면 진짜 평범한 덕후고요. 그 인스타에 올라왔던 덕후 기준이 있었는데 뭔가 제목을 말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오덕후래요. 뭐 되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원피스, 뭐 블리치. 요즘은 뭐지? 최애 아이? 저는 그건 취향이 아니어서 안 보는데 네. 어쨌든 그 정도 이름 들었을 때 봤던 그런 거는 그냥 평범한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는 그 제가 정도라고 아직 입을 안 하더라고요. 열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 레이어스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쵸. 예전에 그 한국에서는 1기만 하고 거의 안 났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거는 시간 맞춰서 봐야 돼서 꼭 엔딩을 못 보고 끝나더라고요. 그럼요. 엔딩 보는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TV 만화로 엔딩을 본 게 천사소녀 네 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쨌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인터넷으로 1기부터 3기까지 쭉 다운받아서 봤는데 저는 레이어스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메카물이면서 메카물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그거를 만든 작가가 특이하게도 4명이에요. 그 클램프인가?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클램프 작가 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 어머, 세상에 여기에서 만난 세상에 접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요상가 뭔가 요상한 거 카드 캡터 체리가 그쪽이었나? 그쵸. 클램프 학원. 예, 맞아요. 클램프 학원 탐정단. 그리고 X랑 막. 맞아요.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제 썰 푸시죠. 그거는 이제 라디오 끝나고 또 우두루당당 얘기합시다. 우리는 본격 보통 사람들의 방송. 네, 그러면 은하님의 그 주제 차다에 대한 글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 애를 마음에 담게 된 건 반대항 축구 경기가 열리던 학교 운동장이었다. 모두를 제치며 공을 차는 모습이 찬란했다. 모두가 환호했다. 경기를 보고 혼자 돌아오는 길,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애꿎은 돌멩이를 차며 걸었다. 그 후로 그는 내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본 그는 오른손잡이면서도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다. 펜을 약간 세워 필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날렵한 얼굴선에 까만 피부, 깊은 고동색 눈동자를 보면 마음이 저렸다. 그날은 번개처럼 다가왔다. 하굣길에 웬 소매치기가 내 가방을 차서 달아났다. 마침 근처에 있었던 그는 나를 보며 씩 웃곤 순간 땅을 차며 힘차게 내달렸다.
순식간에 소매치기를 잡아 경찰에 넘겼다. 순간 노을이 두근거리며 타올랐다. 노을의 최근에 못 이겨 나도 모르게 고백해버렸다. 너를 좋아한다고, 받아주지 않을 테지만 말하고 싶었다고. 결국 그와 사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혀를 끌끌 차며 시간 낭비라고 했다. 그런 시선들에 점점 움츠러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왠지 그의 표정도 시들해 보인다. 결국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고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내가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들어왔던 복을 내가 차버린 것 같았지만 계속 비참해지느니 이게 더 나을 것 같았다. 공기가 냉장고에 넣어뒀던 파란 젤리같이 투명하게 차갑다. 여기에서 차다가 몇 번 나왔을까요? 네, 발로 축구 차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고백해서 사귀었다가 차인 것도 있고요. 오, 네. 소매치기를 찼다? 그것도 있었고, 차가운 냉기? 음. 그것도 있었고. 오, 생각보다 눈치를 잘 채셨군요. 제가 이게 너무 짧은 글에 너무 많은 차다를 넣다 보니까 이거 티가 났어요. 명탐정 코난 보신 거 아니죠? 딱 그 스토리인데? 아닙니다. 아, 참. 이게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차다의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최대한 다 써서 만들어 본 글입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엥. 네, 좋았습니다. 근데 전 이런 오글오글한 자기적인 스토리 안 좋아합니다. 저는 부끄러워. 이렇게 시나리오가 참 어렵죠. 으악. 전 소설은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글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서.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왜? 지금 완전 핫한 근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거? 이걸 꼭 얘기해야지 하면서 왔었는데. 저 브런치 작가가 되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아니, 뭐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해놓고. 네. 보통 브런치라 그러면 점심, 아점이잖아. 그렇죠. 브런치. 그 브런치가 뭐냐면 다음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보통 어떤 플랫폼이든 글을 쓰면 모두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인스타라든지 뭐 페북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무나 자기 글을 남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글을 자기가 몇 개를 써서 이제 서랍 안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 글들을 그 브런치 팀한테 보내요. 다음 브런치 팀에 그 글을 보내서 그 분들이 내 글을 승인해 주면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작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 글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좀 복잡하죠? 작가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쓸쓸한 수입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그건 작가인 거고요. 이름인 작가. 예, 굉장히 많은 브런치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의 작가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내 글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승인된 사람. 네, 승인된 사람.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브런치 작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 작가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에 됐어요. 워낙.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 이게 왜 그 책 에디터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는 플랫폼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 제안도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뭔가 다양한 뭐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는 시사회 보는 것처럼. 네, 뭔가 그런 연결을 해주신다고. 네, 그런 플랫폼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녁 7시 언저리에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이게 그런 게 내 글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부드러우하게 요놈들의 시간을 내가 살라먹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낚시성. 그러니까 이게 참 최대한 뭔가 좀 그런데 최대한 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뭔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수필들 자주 쓰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 직업인 거리 공연자 네, 그거를 주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 공연에 대한 뭐 거리 공연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성의 글부터 뭐 거리 공연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에피소드가 워낙 많으셔서. 와, 세상에 입 열면 줄줄줄이죠. 세상에 이게 어인일이야. 껄껄껄.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응? 판이 무너지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는 이런 데 쓰면 안 되죠. 이게 그 문화재단에 또 그 명예를 또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못 쓰는 얘기는 정말 많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지 않더라도 제가 나중에 이거를 뭐 독립 출판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매일매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자극적인 내용이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는 게 요즘 그 인기 있는 글 보면은 네, 이걸 듣고 계시진 않겠죠, 그분이? 막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이런 거. 근데 실화요. 원래 19금 소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저 그거 글 다 읽어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도 빠져드는데. 그 와중에 필력이 너무 좋으셔. 자기 얘기인데 뭔가 소설처럼 술술술 잘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결말이 났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그 밑에 보니까 또 다음 또 인기글 이혼의 사유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막 이런 거. 28 나는 결혼을 후회한다. 뭐 이런 거. 와, 세상에 너무 자극적이잖아.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참. 그래서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이제 결혼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리 공연을 시작하시는 거리 공연의 모든 것 이런 거 그리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뭐라고 말해서 클릭. 네, 뭔가 이렇게 저도 질 수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막장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삶에 기반한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겪은 일을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 수 없죠. 저도 몹시 자극적인 얘기 많거든요. 껄껄껄껄. 네,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또 뜬금없이 근황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번 글은 차다라는 그 단어를 그 다이어, 동음이요, 네, 이런 것들을 모조리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약간 실험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를 제치며 공을 차는 네, 그리고 애꿎은 돌멩이를 차며 걸었다. 그리고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다. 맞아. 그것도 있었구나. 그쵸. 그리고 소매치기가 내 가방을 차서 달아났다. 그리고 순간 땅을 차며 힘차게 내달렸다. 그 부분에서 코난이 딱 떠올라서. 아이, 코난 보셨죠? 당연하죠. 아오야마 고쇼의 작품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꺼풀씩. 진짜. 예, 그리고 혀를 끌끌 차며. 맞아. 혀를 차다. 예. 그거는 생각 못했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차인 것 같다. 그리고 복을 내가 차버린 것 같았지만, 그런 거. 예. 그리고 이게 껄껄껄껄껄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좀 뭔가 기쁘다고 해야 되나? 희열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요? 보람. 맞아요. 보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우리 라디오가 보람찬 라디오인데. 아니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자꾸 까먹네요. 보람. 에헤이 이거. 그러게요.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재밌기는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차다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안 그런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뜻이 진짜 많아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공을 차다 할 때 발을 힘껏 뻗어 사람을 치다. 이거는 안 넣었어요. 그거는. 네, 왜냐면 남자친구가 너무 폭력적이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혀끝을 입천장 앞쪽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내다. 혀를 끌끌 차다. 이거. 발로 힘있게 밀어젖히다. 출발선을 차며 힘차게 내달렸다. 아까. 그리고 괄호치고 속되게. 주로 남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다. 차인 응, 거. 그런 거. 그리고 날쌔게 빼앗거나 움켜 가지다. 여기에서 예시가 소매치기가 지갑을 차서 달아났다. 그리고 7번 비유적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지거나 차례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들어오는 복을 차다. 그리고 또 이거 그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손목에 시계를 차다. 그리고 속되게 애인으로 삼아 데리고 다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시가 집 나간 그 녀석은 계집 하나를 차고 돌아왔다. 아, 음. 그런 뜻이 또 있구나.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재밌죠? 참 좋은 주제였습니다. 제가 골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아, 뜻이. 진짜요? 네. 아, 형용사도 있어요. 아까는 동사. 맞아, 그래요. 형용사 차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 온도가 낮다. 음, 그리고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네, 그런 보통 게 있습니다. 쿨한 쪽에.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 사람 냄새, 사물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 뭐가 가득 찬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감정이나 기운 따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어떤 높이나 한도에 이르는 상태가 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쌓인 눈이 가랑이까지 찼다. 이런 거. 네, 되게 신기하죠? 너무 말이 길어져 버렸군요. 자르셔도 됩니다. 삭독삭독. 네,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왠지 저만 너무 나부리를 한 것 같아서 민망하군요. 보통은 은하님이 90% 채우시죠?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저같이 이 진중한 자가 어디 있다고. 아이고 참 껄껄껄. 그래, 덕분에 저도 방송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참말인가요? 네, 참말이죠. 눈 아래 진실이 보이지 않는. 오늘 방송 마지막 아니죠? 그럼 안녕. 이러면서. 아유 제 수다를 들으시려면 한참 남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껄껄껄껄. 네,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함께 만들어주신 은하님, 그리고 황희영 국장님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보노보노 라디오 시즌3 곱게 쓰자 프로젝트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우후.